오늘 조금 급하게 그 독서경영 세미나가 올라갔죠.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자, 이 책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는 제가 이제 보통 해외 저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모처럼 하는 국내 저자죠. 제가 총 65회 독서경영 세미나에서 국내 저자는 지금까지 한 분 했거든요. 몰입이라는 책으로 한번 서울대 교수님이 했던 책을 했고, 오늘은 이제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 여러분 일단 타이틀에서 뭐가 느껴져요? 사장님들이 참 좋아할 만한 서적이고, 또 누가 별로 안 좋아하겠죠? 성과를 낼 수 없는, 누가 그러더라고. 이 책을 제가 읽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일을 했으니 월급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시다고요. 자, 이 책은 퍼포먼스,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내느냐라고 해서 이제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 책 제목이 딱 좋은 것처럼 퍼포먼스 웨이라고 해서 오늘 독서 경영 세미나를 좀 시작을 할 겁니다. 일단 이 책은 참 사장님들이 좋아할 만한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공지를 하니까 되게 여러 군데서 요청이 오더라고요. 책이 좋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지금까지 쭉 읽어본 결과, 정희정 씨, 맞죠? 느낌이 어때요? 이 책의 느낌. 제가 여러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로 퍼포먼스 오르게니제이션이라는 건 했거든요. 예전에 한번. 성과를 높이는 기업의 어떤 특성. 그렇죠? 어떤 느낌이에요? 예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도 들었죠? 그거하고 이 책하고 느낌이 어때요? 오케이, 비슷하다. 정희정 씨는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어요? 두 개의 책을 딱 비교를 해보면 뭐가 생각이 드냐면, 이 책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다루는 거는 약간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할까? 뭐를 만들어 놔야 뭐예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콤 글레이드웰의 아웃라이어에서 얘기한 것처럼 분모적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배경적 얘기.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야만 자연스럽게 퍼포먼스가 뭐예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책은 무슨 설명을 좀 많이 하죠? 분자적 설명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특성적 설명. 이거죠. 퍼포먼스를 못 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너한테 달렸다라는 거죠. 너. 그렇죠? 직장인들.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못 내는 사람.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책의 이의를 제기해보면, 우리가 무조건 책에 대해서 좋으니까 하는 것보다 이 책은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특히 사장님이 좋아하실 책 같고, 또 아마 이 책을 읽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책에서 되게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건 상사라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상사라는 게 절대적으로 뭐예요? 일을 할 때, 심지어 여러분 이 책 마지막 부분에 뭔 얘기도 나오냐면, 회사에 비품을 가져가지 말아라. 회사에 비품을 가져가고 그러냐. 회사의 비품은 뭐예요? 회사의 자산이다. 그러니까 가져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해요. 제가 이 책을 읽은 느낌이 뭐냐면, 이 책은 여러분 큰 챕터로 나눠진 것보단 이게 소챕터를 여러 개 나눈 책이거든요. 그렇죠? 읽다 보면은 여러분, 책 읽기가 쉽죠? 보통 한 절로 구성이 됐거든요. 긴 절이 꼴레해야 뭐예요? 3장, 4장 정도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 같은 경우는 이게 큰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이건 절로 많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뭐예요? 아마 책을 쓸 때도 조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뭐예요? 전체적인 구성보다는 여러 가지 단편적인 얘기들이 조금 많이 나와 있는데, 제 느낌은 뭐였냐면 잔소리를 듣는 기분도 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상사 만나면 진짜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기업 문화가
퍼포먼스를 내기보다는 어떤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많이 두는 문화예요. 기업 문화가. 그냥 열심히 하는 문화예요. 우리나라 자체가. 근데 초인류 기업, 예를 들어 인류 기업 중에 하나 삼성은 상당히 성과 위주예요. 그러니까 성과 위주로 되다 보니까 뭐 또 안 좋은 게 하나 있죠. 뭐가 있죠? 되게 이렇게 부서이기주의라는 것도 있고, 남들과 뭐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조금 협력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되게 성과 위주로 가면. 근데 그 반대로 근데 결론적으로 기업은 성과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죠? 성과를 추구하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한 거죠. 생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 성과를 못 내면 생존할 수가 없고, 생존할 수 없으면 그 공동체에 모여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다들 각자 자기가 뭘 해야지. 그러니까 오직 성과가 목적은 아니겠지만 성과를 내어야만 존재할 수 있고, 성과를 또 내어야만 뭐 할 수 있죠?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책에서 다루는 건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내느냐보단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일을 하겠느냐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다루고 있어요. 자, 일단 이분이 이제 류량도 씨라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 저자고, 이분은 이제 하이 퍼포머, 성과에 대한 얘기로 책을 많이 내신 분이세요. 지금은 이제 독립적으로 자기가 이제 한국 성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과를 업그레이드 하느냐에 대한 뭐 교육과 컨설팅,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고, 뭐 지필 활동, 뭐 이런 걸 하고 계시죠. 자, 퍼포먼스 웨이. 일단 퍼포먼스 웨이라고 하는데 성과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책에서 앞부분에서 다루죠. 뭐를 되게 경계하죠? 그죠? 성과의 반대말. 이 사람이 이제 성과의 반대말. 왜 사람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일을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바로 뭘로 둬요? 노력으로 둬요. 그렇죠? 사람들은 막연하게 노력을 하다 보면 어떤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하루를 되게 열심히 사는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면 또 노력의 반대말은 뭐라고 했죠? 전략이라고 했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뭘 노력하느냐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뭘 노력하냐 이거죠. 그렇죠? 무턱대고 노력하는 걸 뭐라고 하죠? 진상이라고 해요. 진상 떤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바쁘면 좋지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죠? 바쁜 건 여러분 뭔가 이렇게 되게 일이 되게 많고 뭐 하다라는 거죠. 바쁘다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이 많다고 성과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해야지 성과가 나죠? 뭔가 하나만 처리해도 크게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그죠? 성과를 낼 만한 일을 해야죠. 그럼 여러분 이 조직에서 보면 조직의 상반부 하반부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더 성과 향상에 많은 일을 할까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성과를 내죠? 이건 조직들의 관리가 돼서. 그죠? 그렇죠.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노력하게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은 노력 안 할까요? 하죠. 뭔 노력을 하죠? 뭔 노력을 하죠? 희정씨? 그 판단력과 주관이야. 주관력을 인사이트라고 하는 거고,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는데요? 직원들이 잘 원활하게 협력하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추진. 이게 아웃라이어, 저번 시간에 본 책과 약간 연동이 돼요. 위에 있는 분들은 뭐를 만들어 줌으로써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능력을 발휘하게끔 하고, 그렇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능력을 노력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뭐죠? 그렇죠? 기회인 거예요. 그렇죠? 어떤 기회를 잡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노력을 살리는 과정 속에서 뭘 배울까요?
여러분, 뭐, 직관력, 인사이트라는 게 배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남자를 많이 사귀어보면 뭐가 생겨나죠? 남자에 대한 뭐가 생겨나요? 인사이트가 생겨나죠. 그죠? 여러분, 어떤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뭐가 생겨나요? 나름대로 통찰력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의 뭐 통찰력, 직관력,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블링크라는 책도 한번 해볼 건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겨나냐면, 그냥 어디에서 수업 3시간을 듣는다고 통찰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정 속에서 통찰력이 만들어지는 거지,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게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걸까요? 일부분은 배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리더나,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배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배우려면 일단은 뭐 해야 돼요? 프레젠테이션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죠? 아무리 배워도 뭐야?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통찰력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뭘까요? 이게 아지랭이처럼 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죠? 몇 년을 일을 해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쵸? 1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10년의 법칙이라는 게 10년 정도를 한 군 하나만 오래 하다 보면 그 분야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사이트가 생겨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전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면 내가 10년 정도 한 분야만 그렇게 오래 했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 10년을 할 수가 없다고 하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의지가 없어서? 그러면요? 지겨워서? 그렇죠. 지겹기도 하죠.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10년 동안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선택하면 집중을 못해요. 10년 동안 하나만 할 수 있는 뭘 못 가져요? 여러분, 그저께 장한나라고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장한나라고 무릎팍도사에 나와가지고 뭐 얘기하는데 꼬맹이 아주 어렸을 때 4살인가? 그때부터 첼로를 했다고 하대요. 그죠? 10년을 훌쩍 넘게 첼로를 했어요. 그죠? 장한나 대단하죠? 그죠? 되게 지겨울 텐데. 그죠? 지겨운 걸 없애기 위해서 뭐를 해요? 지겨운 걸 없애기 위해서 독일로 간 거야. 지겨운 걸 없애기 위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겨운 걸 높이기 위해서 수평적인 거를 선택해. 그죠? 예를 들어 뭐 이벤트를 했다가 뭐 갑자기 뭐 시나리오 작가가 되겠다. 시나리오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첫 1, 2년은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1, 2년은 되게 재밌잖아. 1, 2개월은 1, 2년까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귀다 보면 뭐가 나와요? 지겨운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익숙한 거라고 말하고 해야죠. 익숙하다 보면 뭐가 생기죠? 여러분 익숙한 거, 지겨운 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지겨운 건 좋은 거야. 왜 지겹죠? 거기서 불만을 따라서 변화하려고 하는 여러분 지겹다라는 건 나의 문제거든요. 지겹다라는 건 여러분 옛날에 내가 에너지가 100이야. 근데 새로운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0을 들여도 뭐예요? 잘 팔로우업이 안 된다고. 그때 사람들은 집에 가서 뭐예요? 자기 바빠. 새로운 일을 하다 보면. 그죠? 근데 그 일을 6개월, 1년 정도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익숙해져. 익숙해지다 보면 옛날엔 120을 투여했던 일을 이제는 40만 투여해도 나온다고. 그죠? 만약 그게 안 나온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1년이 지나도 안 지겨워. 안 익숙해져. 그럼 그건 지능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모르겠어? 근데 하다 보면은 여러분 뭐예요? 한 옛날에 똑같은 일을 해도 옛날보다는 훨씬 적은 인풋을 넣었는데도 성과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나머지 60이 비죠? 그 60을 뭐라고 할까요?
그 60의 에너지가 옛날에 비하면 남잖아. 그걸 지겨워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60을 없애려고 뭐를 해요? 취미 활동을 하거나, 러닝머신을 하거나, 여러분, 운동을 하면 안 지겹다? 아니, 예를 들어, 골프, 새로운 취미 생활을 하면 왜요? 그것도 뭔가 배우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십자수를 하는 거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회사에 갔을 때는 정신이 없어서 못하다가 뭐요? 이제 여유가 생겨나는 거죠. 그럼 십자수를 이제 처음 배우다 보면 뭐요? 잘 틀린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뭐요? 에너지가 투입이 돼. 그죠? 일반인들은 여러분 업무가 익숙해지다 보면 그 익숙해져서 나온 과잉 에너지를 뭐요?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연애생활이나 아니면 낚시나 뭐 이런 거에서 보내는데 전문가,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를 해결하죠? 수평으로 넓히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넓혀요. 수직으로. 그죠? 예를 들어 김연아라면 한 번 턴하는데 뭐예요? 한 1년 걸렸어요. 근데 이제는 한 번 턴이 쉬워. 왜요? 뭘 배우죠? 요령을 배우는 거야, 요령. 그죠? 요령은 여러분 좀 나쁜 것 같지만 좋게 말하면 노하우라고 하죠. 그죠? 그럼 이제는 뭘 배워요? 한 번 스핀이 아니라 두 번 스핀에 한 번 꺾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거 할 때 뭐 할까요? 또 되게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만족을 해버린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끊임없이 뭐예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계속 수직으로 높여서 도전해요. 한 분야를.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걸 혁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혁신이 내 몸에, 그러니까 그 수평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수평으로. 그걸 목적이 있어서 수평으로 가서 막 배우는 걸, 근데도 그것도 한 분야에, 한 목적에 의해서 수평으로 가는 걸 경영이라고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 경영하는 사람은 마케팅도 알아야 되고 상품 개발도 알아야 되고 프로모션 방법도 알아야 되고 뭣도 많이 알아야죠. 그걸 제너럴한 역량이라고 하죠. 근데 전혀 상관과 연계성이 없는 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이벤트 프로모션 하다가 뭐 갑자기 뭐요? 무슨 무용을 배우겠다고 하고 무용을 배우다가 갑자기 뭐예요? 뭐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막 그러니까 벌려놓는 일은 되게 많은 거야. 그렇죠? 근데 뭐야?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장한나예요? 한나죠? 그죠? 여러분, 첼로를 배우다가, 여러분, 독일에 가서 뭐야? 더 거장한테 배우려고 했죠? 그죠? 더 거장한테 배우고 뭐야? 계속 그것만 했다가 여러분, 지금은 뭐 하죠? 그것만 10년을 넘게 한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여자도 한 분야를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는 끈기가 있었겠지만, 또 뭐 또 있어요? 첼로가 얼마나 비싼데.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여자애가 성과를 낼지 안 낼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어느 정도만 될지 안 될지, 그거 불확실한 거잖아. 그걸 믿고 계속 지지한 부모님과 이런 분들이 더 대단한 거죠. 대부분 왜 10년을 못하냐면, 끈기의 부족도 있겠지만 뭐예요? 지원의 부족이 더 많아요, 또. 돈이 없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만 10년을 해도 될똥말똥한데, 어떻게 여러분 돈을 벌면서 첼로를 하고 또 첼로를 하면서 뭐, 이거 되게 힘들다라는 거죠. 솔직히, 하나만 10년 동안 열심히 하는 애가 더 유리해요. 근데 여러분, 장한나는 지금 뭐 하자? 이제 첼로를 놓고 다른 걸 하잖아. 지금은 여러분, 마에스트로, 지휘자 연습을 하고 있죠. 그죠? 아시죠? 몰라? 장한나 여러분 요새는 이제 지휘 쪽으로 근데 그건 수평으로 가는 걸까요? 수직으로 갈까요? 그건 수직으로 가는 거야.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악기를 다루다가 첼로를 다루는 머리 다루다가 거기서 진짜 크게 되면 뭐야?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이제 마에스트로로 가서 뭐야? 그걸 경영한다고 하거든. 의사로 왔다가 내가 의사에서 역량 발휘 쫙 하다가 뭐예요? 어느 정도 쫙 올라가면 병원장이 되는 것처럼. 그렇죠? 자, 성과를 못 내는 거, 장한나도 성과를 낸 거죠. 그렇죠? 근데 노력만을 하고 성과를 못 내는 걸 우리 이제 삽질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저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열정을 가지고 노력은 하는데,
성과를 내고 있지 않는 이유가 뭐냐? 좋은 말이 하나 나오죠.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조건. 어떻게 열심히 하라고 하죠? 제대로 열심히 하라고 해요. 제대로. 이게 여기서 제대로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제대로를 타겟팅이라고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타겟을 잡고 열심히 하라고. 포커스된 능력. 그죠? 자, 보세요. 그 성과 능력. 성과적으로 일한다라는 건 무엇일까? 무슨 의미일까요? 성과적으로 일한다라는 건 여기 차트가 하나 나오죠. 목표. 이게 뭐죠? 타겟. 목표가 있는 거야, 분명하게요. 그리고요. 일의 태도가 있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목표가 있고 일의 태도로 보면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고 일의 태도로 보면 열심히 하는 애가 있고 제대로 하는 애가 있대요. 타겟팅. 그럼 여러분 매트릭스가 4개가 나와. 여러분이 한번 매트릭스를 보면서 내가 지금 하는 업무가 지금 하는 대부분의 업무가 어디에 많이 속해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죠. 열심히는 하고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걸 열심히 하는 사람. 제대로 하는데 중요한 걸 제대로 하는 사람. 제대로 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걸 제대로 하는 사람. 나는 어디 매트릭스에 많이 있나를 한번 보세요. 봤어요? 어디에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걸 열심히 해요? 여러분, 어느 면에 내 업무가 많은 게 있느냐를 보면 일단 이게 월급쟁이래요. 중요한 걸 열심히 하는 애들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회사의 업무는 되게 중요하죠. 근데 뭐야? 그냥 열심히 한다고 그거를.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중요하지 않는 걸 하는 애들을요. 패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열심히 하는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이걸 뭐라고 하죠? 삽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삽질. 그렇죠? 그럼 여러분 중요한데 제대로 중요하지 않은 걸 제대로 하는 사람들 이거 방랑자라고 말을 한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은 되게 타겟팅 돼서 하는데 뭐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제대로 일을 하는데 중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챔피언이라고 말을 한대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목표가 문제인지 아니면 일의 태도가 문제인지 나는 목표가 문제인 것 같다. 나는 태도가 문제인 것 같다. 그렇죠? 나는 열심히는 일하는데 뭐예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야. 뭘 열심히 일을 하냐라는 거죠. 뭘 열심히. 그렇죠? 자, 이 사람은 뭐예요? 다 이쪽으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월급쟁이는 중요한 일을 하는데 뭐예요?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패배자는요. 중요한 일을 열심히 일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문제가 많은 거죠. 방랑자는요. 중요한 걸 하라는 거죠.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예를 들어 자기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나 회사에서 나는 회사에서 이건 나는 아니니까 내일 아니니까 너네나 열심히 해봐라. 그렇죠? 그런다고 회사에서 널 한다겠느냐 이런 타입도 있을 거예요. 자, 퍼포먼스 웨이라는 게 뭐냐면 성과적으로 일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성과적으로 일한다는 게 어떻게 일하는 게 성과적으로 일하는 걸까요? 내가 속한 집단에서 추구하는 목표나 비전이 그거를 지향하면서 그쪽으로 그렇죠. 지향하면서 일하는 성과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일한대요. A, B, C, E가 아니라 D죠.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가서 자기가 이제 일을 이렇게 시작하면 이렇게 일이 끝나는 거죠. 그죠? 그죠? 근데 성과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이렇게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보고 일을 하고 성과적으로 일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보고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파이널, 최종적으로 만들어낼 결과물이 뭔지가 파악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과 그냥 무턱대고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교육이라고 해. 그죠? 이게 여러분 수학을 보아도 뭐예요? 그러니까 공부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성적이 좋겠지. 이렇게 보는 애들과 성적을 내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 여러분 같을까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과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똑똑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 전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그냥 막연히 공부하는 건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거래. 그죠? 근데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뭐예요?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는 거야. 유형을 많이 알아가는 거야. 결국은 여러분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라는 건 뭘로 판단이 되죠? 시험 성적으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학교를 다녀도 여러분 뭐야?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적이 안 오르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어떻게 공부하는 걸 모르는 거죠? 제대로 공부하는 걸 모르는 거야. 그죠? 제대로 공부하는 애들은 대부분 여러분 뭐예요? 요령을 피울까요? 제대로 공부하는 걸 열심히 해.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공신이라는 것도 있잖아. 공부의 신.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뭐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많이 배웠죠? 영어 단어 되게 힘들었죠? 영어 단어 어떻게 외웠어요? 그죠? 이찬승이나 뭐 이렇게 뭐 해서 막 노래 뭐 이렇게 외웠죠? 또요? 그 보케브러리.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이건 내 자랑이거든요.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10,000단어를 외웠어요. 그 10,000단어 사전을. 그냥 귀찮아서.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진짜 무식하게 단어 외운 애들이 이런 애들이야. 갱지에다가 이걸 100개씩 써. 그죠? 그래가지고 뭐야? 그 볼펜 하나를 다 닳게 하는 거야. 제일 여러분 뭐예요? 무식하게 공부하는 그걸 또 먹어. 사전을 뜯어 먹는 애들 있잖아. 그죠? 저는 어떻게 영어 단어를 외운지 아세요? 나는 이제 영어 사전을 보고 A부터 Z까지 있잖아요. 그걸 하루에 매일 10번씩 봤어요. 이렇게. 첫 장부터. 한 번 독해,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처음에는 2번 에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10번, 20번으로 계속 빈도를 높이는 거야. 그럼 외워진다? 이해되세요? 사람은요 6번 까먹어야 머리에 이렇게 박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까먹는 거를 뭐예요? 염두에 두고 외우는 거야. 까먹는 거를 겁내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죠? 까먹어야 외우는 거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뭘까요? 그러니까 막 무식하게 갱지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외우는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그치? 제대로 열심히. 그치? 여러분 일을 할 때도 정말 그게 되게 많이,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여우같이 일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여우같이 일한다라는 것과 곰같이 일하는 게 있죠. 뭐가 더 나을까요? 여우같이 일하는 게 낫겠죠. 근데 곰은 성실한 거죠. 여우는 꾀를 부리는 거죠. 근데 여우처럼 일하면서 곰의 태도로. 그건 대단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노하우를 알고 있는데 그걸 되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 대부분 위너라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일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성과물이 뭐냐? 내가 이 일을 하는 결과물이 뭐냐? 그렇죠? 자, 케이스 스타디죠. 여러분 이거 제가 몇 번 얘기해 드린 거죠. 주유가 제갈량한테 뭐예요? 우리가 10만 개의 화살이 필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장군이 뭐라고 했어요? 10만 개의 화살이 필요해. 조조는 뭐예요? 조조는 한 30만 개, 20만 개의 뭐예요? 화살이 있는데 우린 화살이 없으니까 최소 10만 개는 있어야 싸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장군은 뭐예요? 열심히 오늘 저녁에 뭐예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10만 개의 화살을 만들자. 노력 있죠? 근데 화살을 만들어야 된 이유가 뭐죠? 적을 이기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갈량은 어떻게 했어요? 저녁에 조조한테
새벽에 여러분 뭐요? 배를 띄워서 보내자. 밀집으로 만든. 그러니까 조조가 어떻게 한 거예요? 저게 기습이다 하고요. 화살을 비 오듯이 쐈죠. 그리고 그 화살이 뭐예요? 10만 개를 얘한테 쏴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제갈량은 뭐예요? 화살을 가져왔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화살을 뭐예요? 여러분, 아마 그 전 장군은, 앞서서 말한 장군은 뭘 열심히 한 거예요? 걔는 성과물이 화살을 만드는 건지 한 거야. 그쵸? 근데 여러분, 제갈량이 말한 성과는 뭐예요? 화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는 거야. 그쵸?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기획서를 되게 잘 썼어. 이게 성과예요? 그럼 뭐가 성과죠? 일을 가지고 오던가 일을 실행하게 만드는 게 성과지, 기획서를 잘 쓰는 게 이쁘게 쓰는 게 성과가 아니라 이거죠. 기획서를 이쁘게 쓸 필요도 있고 기획서를 이쁘게 쓸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요. 왜요? 성과에 따라서. 그렇죠? 여러분 잘 보면 보세요. 얘는 크나큰 노력을 많이 안 했죠. 근데 얘도 노력은 했죠. 앞에 있는 장군이 화살을 만들 시간에 얘는 뭐예요? 밀집 병사를 만들었잖아. 그런데 여러분 얘는 성과를 냈어도 또 시너지적 성과를 냈죠. 조조의 10만 개를 내 쪽으로 이동시켜놨기 때문에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훨씬 더 우리가 우위권을 잘 수 있도록 뭐예요? 그렇게 시너지, 일타쌍피적인 거를 해낸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일을 할 때도 정말 그런 게 많이 필요해. 무턱대고 열심히 일하는 게 있거든?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할 때 성과가 뭐죠? 내가 회사에서 일할 때의 성과? 매출을 높이는 거예요? 또요? 예를 들어 여러분 5명 정도 되는 회사에서 매출을 높이는 게 성과겠지.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 막 대기업에서는 내가 무슨 어떻게 매출을 높여? 여러분 개인이 매출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은 시스템이 매출을 높이는 거야. 그죠? 뭘까요? 일반적인 직장 다니는데 지금 회사가 몇 명 정도 되시죠? 6명이요? 그럼 매출 높여야 돼. 네? 큰 회사일수록 뭐 매출을 내가 나 혼자 잘해서 매출을 높였다라는 게 잘 티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을 되게 작은 단위로 나뉘잖아. 성과를, 그러니까 누가 뭐 했나 이렇게 보려고. 대부분 여러분 직장인들의 최고의 성과는 뭐예요? 상사의 만족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한 거예요. 내가 일을 해서 상사가 뭐예요? 만족을 하게 되면 성과가 난 거야. 그죠? 여러분의 상사가 일을 시켰는데 여러분 그걸 안 하고요. 그 사람이 일을 시켰는데 그걸 안 하고 다른 일을 해가지고 매출을 높였어요. 그러면요. 그죠? 매출을 높여서 성과는 냈지만 뭐예요? 여러분의 직속 상관은 엿먹였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은 사장님을 자주 보는 게 아니라 직속 상사를 자주 보거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성과적으로 일한다라는 건 무조건 내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력적으로 일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면,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할까요? 열심히 하자. 이걸 바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될 거라는 바램. 여러분 인간극장에 보면 이런 거 정말 많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 착한 사람들. 언젠가 이렇게 말하죠. 가족들 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요? 막 이러잖아. 좋은 날이 없어. 그렇죠? 열심히 일한다고 좋은 날이 온다고 하면 뭐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다 성공해야지. 문제는 뭐죠? 열심히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은 그런 전략이 있으신가요? 강 강사님은 열심히 사셨어요? 그동안? 평균보다는 열심히 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열심히 산 것만큼 성과가 나왔나요? 성과를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그 타겟팅이 잘못됐다라는 거야. 거기다가 또 뭐가 또 문제 있을까요? 내가 그 일을 즐기지 않으면 열심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책에서 말하는 성과적으로 일한다는 건 나 중심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뭐야? 성과 중심으로 내가 일을 하는 거야. 그때는 새로운 게 보여. 이제 이거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보이는데 이때는 뭐가 보일까요? 뭐를 열심히 하고 뭐를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되냐고. 그렇죠? 다 열심히 할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짐 빠져서. 그렇죠? 이때 뭐가 보여?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이게 뭐죠? 선택과 집중. 다른 말로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옛날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냥 무턱대고 뭐 했다고 그래요? 기도. 언제까지요? 그쵸? 될 때까지 기도한 게 아니라 잊혀질 때까지 기도했다고 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뭘까요? 그러니까 막연히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보다는 뭐예요? 그냥 시간이 됐기 때문에 되게 되는 거도 되게 많은 거야. 그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퍼포먼스 웨이의 필수 요소를 보면, 그러면 성과적으로 일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성과적으로 일하려면. 그죠? 목표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포커스된 능력을 뭐라고 하죠? 포커스된 능력을 이제 브랜드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목표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뭘까요? 회사의 목표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의 목표로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자기의 목표가 중요해요? 회사의 목표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그죠? 그죠? 여러분, 회사의 목표는 되게 중요하고 나의 목표는 되게 중요하지 않으면 열심히 할 수가 없어. 그죠? 근데 나의 목표만 중요하고 회사의 목표는 중요하지 않으면이에요. 걔 회사에서 알바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둘 다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죠? 회사의 목표와 나의 목표가 일치되어야 돼. 일치할 수 없으면요. 일치할 수 없으면, 여러분이 회사를 나가야죠. 그죠? 왜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되게 좋아하는 게 마케팅인데, 난 마케팅에 정말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이 회사에 왔는데, 갑자기 뭐예요? 행정실로 보냈어. 그럼 나랑 안 맞잖아. 그렇죠? 그럼 나가야 될까요? 그렇죠? 그때는 여러분 마케팅실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되게 어필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근데 그런데도 안 되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돈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 그냥 거기 있던가 아니면요. 아직 꿈이 있다면 꿈 찾아가야겠죠. 자, 앨리스의 이야기에서도 목표가 되게 중요한 게 나오죠. 앨리스가 여러분 길을 가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고양이가 나와서 알려줬다고 하죠. 어느 날 갈림길 가다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고양이한테 물어봤다고 하죠. 야, 고양아, 어떤 길을 가면 돼? 고양이가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건 너한테 달려있다고 그래. 네가 어떤 길을 가고 싶은데 앨리스가 이렇게 말을 했다죠. 그건 상관없어. 어떤 길을 가든. 고양이가 뭐라고요? 그럼 어떤 길이든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에 대한 여러분, 근데 이건 정말 선택받은 사람만이 알아요. 정말. 정희정 씨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 비주얼이 딱 있어요? 있었어요? 지금은요? 없어졌어요? 오케이. 그거를 정립을 빨리 안 하면 안 하는 동안 그 동안이 방랑기야. 문제는 방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그 생각을 하려고 할 동안에 이미 잡은 애들은 이미 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김연아가 왜 성공을 했냐면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죠? 강신정 씨는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원하는 파이널이 이렇게 비주얼라이즈가 되냐고. 된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자기가 아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나이가 30을 먹어도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가서 물어봐서 이렇게, 당신의 꿈이 뭐예요? 꿈이요? 저 꿈이 있어요. 그걸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냐고. 딱 그림으로.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무엇을 하며 뭐 이걸 그림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으로 딱 갖고 있는 사람과 애매하게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포커스가 여러분 줌인이 안 된 거잖아. 초점이 안 맞았으니까 뭐야? 흐릿하게 보이는 거거든. 여러분 나이가 40이 돼도 보는 사람도 많아요. 50이 되면요. 이건 여러분 나이가 많이 먹는다고 알아지는 건 아니야. 왜죠? 왜 나이가 먹는다고 알아지는 건 아니죠? 이건 선택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정희정 씨도 뭐 막 생각을 한다고 해가지고 어느 순간 이렇게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선택을 하고 버릴 건 버려야죠.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피겨를 선택해서 뭘 버렸죠? 학창시절을 버렸어. 그죠? 세상은 공평하게도 뭐예요? 둘 다 주진 않더라고. 그죠? 여러분 박지성이는 뭘 버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박진영이는 요새 와이프 버리고 있죠? 그죠? 뭔가 그만큼 하나를 달랜다고 하는 거야. 성공한 사람들은 여러분 성공에 대한 집착이 성공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라는 건 자기에 대한 자기애가 되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뭐예요? 자기의 성공보단 가정의 행복을 원해. 그래야 여러분 꿈이 없는 40대, 30대 말 사람들의 꿈이 뭐죠? 내 새끼들을 꿈으로 하잖아. 네가 내 꿈이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들은 뭐예요?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고요. 왜요? 어떻게 내가 아빠의 꿈이냐 이거죠. 걔는 걔 인생 사는 건데. 네가 내 꿈이야 하다 보니까 뭐예요? 걔 인생에 철저하게 관여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내가 걔한테 모든 걸 다 인풋했기 때문에 뭐예요? 걔가 나한테 말을 함부로 하거나 걔가 나한테 옛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딸을 낳아서 키우면요. 아버지가 딸을 되게 이뻐하면 나중에 막 딸내미들이 처음에는 뭐예요? 아빠 하고 막 안고 나 아빠한테 시집갈래 막 이런데 그 나이가 들면 아버지가 안아주면요. 징그럽게 왜 이래 이런데 그때 여러분 아버지 되게 상처받는 데 있잖아요. 왜요? 그동안 뭐예요? 되게 인풋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걷어들일 사람은 똑같은 거야. 인풋을 한 만큼 뭘 원하죠? 투자한 만큼 갖고 싶거든. 그렇죠? 물론 이제 부모 사랑이라는 건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기브 앤 테이크 사랑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제 친구의 대부분 대부분의 애들이 꿈은 여러분 꿈나라에서 있는 거고 현실은 뭐예요? 그냥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정말 많어. 25평 살다가 꿈이 뭐예요? 32평으로 이상하는 게 꿈이야. 그럼 32평 살다가는요? 45평으로 이상하는 게 꿈이고 그러다 보면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 20대 20평, 30대 30평, 40대 40평, 50대 50평 이것도 상당히 잘 나가는 애들이 하나죠. 어떤 애들은 20대 20평, 30대 20평, 40대 15평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 그냥 50대 고시원 이렇게 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 포커스를 뭘 많이 둘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한테 포커스도 되게 많이 둬. 자기 개발에 대해서. 그죠? 예를 들어 부동산은 떨어질 수가 있지만 뭐예요? 자기는 내가 목숨을 끊어버리지 않는 순간 뭐예요? 그죠? 누가 뺏어갈 수도 없는 존재거든. 자, 일단 포커스된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거야. 포커스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뭘까요? 성과야, 성과, 퍼포스. 그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쫙 끌어대는 걸 퍼포스라고 하고 계속 끌어대는 걸 끈기라고 하는 거죠.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 이걸 뭐냐? 왓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뭘 하려고 하느냐고.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요. 성공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시간하고 나밖에 없잖아. 그래, 나 열정 가지고 있는 게 배경이 없다면 문제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나의 열정을 허튼 데다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한 곳에다가 올인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뭐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되게 단조롭게 살아요.
저도 옛날에 창업을 하고 나서 3년은요, 진짜 단조롭게 살았어요. 왜요? 다른 데다가 이렇게 딱 고개를 하죠. 그럼 뭐만 보일까요? 막 헷갈리는 거야. 그죠? 여러분, 말이 달릴 때 어떻게 달리죠? 그죠? 눈 가리고 달린다고. 그죠? 왜요? 앞만 보고 가게 만들거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런 거 있잖아. 회사에서 제가 옛날에 우리 프로그래머가 있었는데, 옛날에 회사 다닐 때 그 프로그래머를 내가 잘랐어요. 왜 잘랐냐면 한참 클라이언트랑 무슨 개발하고 있는데 내일 아침 9시까지 그걸 납품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녁에 다들 밤새고 있는데 갑자기 수원에 가야 된대요. 이 시간에. 걔가 가장 키맨인데. 아니, 왜? 했더니 여자친구가 핸드폰을 놓고 갔대. 수원 어디 술집에다가. 그러니까 그걸 가져다가 뭐예요? 여자친구 삼성동에 있어서 갖다 주고 와야 된대. 제가 말했죠. 야, 여자친구 보고 하라고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해야 된대. 자기가 차가 있어서. 그렇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일까지 납품해야 되는 게 있는데 걔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회사에 와서 자기 일을 한다라는 건 뭐죠? 그건 여러분 협업이 있다보단 자기가 원하는 거죠. 일단은 갔다 오라고 해서 갔다 오라고. 갔다 와가지고 새벽 2시에 와서 작업을 했는데 일단은 제 머릿속에 뭐가 박힐까요? 아, 얘랑은 큰 일은 못해요. 왜요? 얘가 뭘 구분 못하죠?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분을 못하는 거 아니면 뭐예요? 얘는 회사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야. 만약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납품이겠지만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라면 뭐예요? 얘 못 맡겨요. 얘는 뭐가 없는 거죠? 신뢰. 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걔한테. 그 프로젝트 끝나고 잘랐는데 뭐라냐면, 넌 프로페셔널리즘이 없어. 왜? 걔가 입이 이렇게 나와서 말하더라고. 야, 안 바쁜 사람이 어딨니? 그죠? 아, 집안에 여러분 뭐 대소사 안 하는 애가 어딨냐고. 근데 언제나 뭐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거든? 근데 여러분 뭐야? 그 친구는 예전에 봐도 어머님이 아프다, 애가 아니, 그 5만 가지가 많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 뭐가? 대소사가 많어, 애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일을 하게 되면, 근데 여러분,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물론 와이프가 대소사를 정말 관리 잘해줘.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남자 뒤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서포트 해주는 와이프가 있던 아니면 남편이 있었던 거야. 내조 아니면 외조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 클링턴 부부도 뭐예요? 둘 다 같이는 못했잖아. 클링턴이 하고 나서 힐러리가 내조해주고요. 지금 힐러리가 하니까 클링턴 뭐예요? 클링턴이 내조해주잖아요. 주고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친구는 뭐예요?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에게 넌 프로 같지 않아. 이 얘기는 여러분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넌 프로 같지가 않다라는 게 뭐냐면 그 태도의 문제야. 태도. 어떤 태도죠? 그쵸? 맡겨진 일이라면 뭐야? 끝을 본다라는 그런 게 없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뭐 어쩔 수 없잖아. 누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야, 애기가 아픈 걸 나보고 어떡해.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야, 애기가 지금 몸이 안 좋아지고 병원에 응급실을 갔는데 내가 어떻게 해?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일을 포커스하는 사람이 있다면 와이프가요. 아기가 응급실에 간 걸 지금 남편한테 안 알려요. 자기가 봤을 때 뭐예요? 죽을 정도가 아니라면. 왜요? 남편이 온다고 해서 걔가 나아지는 게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는 남자, 성공하는 여자 뒤에는 성공할 만큼 하게 하는 파트너들이 꼭 있어. 이해되세요? 막 그냥 5만 가지 진상을 떨면서 남편이 오고 한다고 여러분 응급실에 앞에서 다들 걱정하고 기도한다고 걔가 나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기 지금 응급실에 가가지고 지금 죽을지 살지도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여보는 당신은 열심히 일해. 그러면 걔가 열심히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럼 당연히 연결하죠. 그건 다 여러분 애가 죽는다라는 건 그 회사의 모든 일보다 당연히 이게 우선시 되는 거지만 뭐예요? 감기 걸린 걸로도 막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정말로 여러분, 프로라는 건 능력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능력은 그런 애티튜드에서 되게 나오는 것 같아. 내가 끝을 보려고 하면 뭐야? 여러분, 그래서 학력이 좋은 사람들이 프로페셔널 정신이 더 많어. 은근히요. 왜 그럴까요? 프로페셔널한 정신을 갖고 있는 애들은 자긍심이 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자존심이 세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뭐야? 자기가 좀 안 되다 보면 뭐 하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혹은요 남한테 이렇게 떠넘기려고 해요. 자기 자존심에 뭐야? 상처 안 받으려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두 사람이 욕을 먹어. 한 사람은 야, 너 일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 한 사람은 이래요. 아, 실장님 날 되게 미워하네. 왜 나만 갖고 그래? 아, 줄도 없고 백도 없으면 뒤져야지.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자기 잘못은 아닌 거야. 이 세상에 뭐야? 날 왜 싫어? 나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근데 프로페셔널한 애들은요. 프로페셔널한 애들은요. 상사한테 욕을 먹자. 그럼 속으로 이를 갈아요. 왜 이를 갈죠? 나한테 이를 가는 거야. 나한테요. 왜 내가 뭐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꼴을 당하고 있냐 이거죠. 그러면서 뭐 할까요? 회사에 다시 자기에 들어가서 바로 일을 계획해요. 왜요? 보여주려고. 이런 거죠. 속으로는. 내 저놈의 입을 확 들어가게 만든다.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이 아니라 뭐요? 성과를 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학력이 좀 좋은 사람들은 자긍심, 프라우드가 되게 강해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 물어봐요. 자기가 뭐요? 끝까지 하려고 하고 물어볼 때도 뭐요? 팀장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혹시 팀장님 저 덧붙일 의견 자문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물어볼 때도 뭐야? 팀장이가 어떻게 해요? 저 잘 모르겠는데 저 못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지. 프로페셔널리즘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야. 그렇죠? 프로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뭐예요? 끝을 보는 성격이에요. 끝. 그게 안 되면 뭐예요?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럼 여러분 모든 에너지를 이쪽으로 하려면 이게 플레임이라고 하죠. 이 플레임을 뭐라고 할까? 이걸 노하우라고 하는 거예요. 플레임. 어떻게 이 일을 플레임, 노하우, 어떻게 보느냐, 어떤 플레임으로 보느냐, 어떤 플레임으로 봐야만 여러분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상관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야. 상관이 나한테 이 일을 통해서 뭘 기대해야 하는지요. 그걸 만족시켰을 때 우리는 일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퍼포먼스와 퍼포스가 되게 중요한 건데 무엇이 성과 창출을 위한 목적일까요? 이익 창출, 가치 추구예요. 기업에서. 그렇죠? 둘 다죠. 그렇죠? 둘 다인데 뭐를 위한 뭐를 추구하는 거죠? 가치 추구를 위한 이익 창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컨셉으로 말을 해보는 거죠. 아까 말했죠? 나의 목적과 회사의 목적. 뭐가 더 중요한 거죠? 둘 다예요, 둘 다. 그렇죠? 이 두 개가 맞아 떨어질 때 되게 성과가 잘 나. 근데 여러분 안 맞다고 하면요. 회사가 바꿀까요? 내가 바꿀까요? 내가 바꾸는 거죠. 그게 직장 생활인 거야. 그렇죠? 내가 바꿈으로 회사가 바꿔지도록 유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나를 위한 회사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위한 회사거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뭐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죠. 나의 목적이 회사의 목적과 시너지를 내면 뭐예요? 성과가 잘 나와요. 이건 나의 목적. 회사의 목적이 뭐죠? 다른 말로? 나의 목적은 성과라고 하는 거죠. 회사의 목적을 하는 걸 공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회사의 목적을 헷갈려요? 그럼 뭐라고 보면 돼요? 상사의 목적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 상사의 그 상사가 상사고 그 상사가 상사고 그 상사가 회사일 테니까. 그렇죠? 공헌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과를 낼 땐. 어떤 성과요? 큰 성과요. 작은 성과는 그냥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야. 나 혼자 하는 건 작은 성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큰 성과죠. 5천만이 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의 성과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싫으면 뭐야? 대한민국을 떠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뭐예요?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런 게 뭐야? 요런 게 이제 나를 위한 성과인 거야. 뭐죠? 내가 공을 넣어야죠. 내가 넣어야 돼. 내가. 남이 넣으면 안 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성과는 어디서 나와요? 팀워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팀워크. 내가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넣어야죠? 우리가 넣는 거야. 여러분, 누군가 넣는 사람이 있다면 뭐 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패스하는 사람, 어시스트. 그렇죠? 언제나 여러분 보세요. 김연아가 슛을 넣은 사람이라면 어시스트한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야. 나는 엄마라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구도 있어야죠? 그렇죠? 골키퍼도 있어야 되는 거야. 수비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각자 자기의 성과를 다 냈을 때 그 시너지적 성과가 우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선수 하나 있다고 팀이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가 잘 조율이 됐을 때 하는 거죠. 자, 3번만 하고 우리가 쉴게요. 성과 창출의 그러면 시작점이 뭘까요? 여러분, 최고의 권투 선수가 되기 위해서 1차적 성과 달성이 뭐죠? 최고의 권투 선수가 되려면? 적이 누군지 알고 걔에 대한 연구를 해서 얘가 예를 들어 복부가 약하다면 복부를 집중적으로 때려야겠죠. 전략. 또요. 체력이 있어야죠. 또요. 1차적 성과 달성이 뭐냐고. 여러분, 내가 복싱을 되게 잘한다고 세계적인 복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복서가 되려면 일단 라운드에 올라가야 돼. 라운드에 올라가는 건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코치가 결정하는 거지. 그죠? 여러분, 내가, 이번에 제가, 세계 1인 헤비급 메타라고 제가 싸울게요. 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코치가, 그래? 이래. 여러분, 세계 타이틀 매치 하는데 돈이 얼만데. 그거 한번 세팅하는데. 그죠? 여러분, 그 엄청난 기회거든. 기회는 언제나 기회비용이 엄청나요. 그죠? 그럼 그거를 여러분, 복싱을 막 해. 근데 여러분, 일단 1차적 목표가 누구예요? 내가 신인 마케터야. 네. 내 소비자가 누구죠? 소비자예요? 내 소비자는 상사야. 상사는 소비자예요. 내 상사를 만족시켜야 진정한 소비자를 만날걸? 여러분, 내가 되게 열심히 해. 근데 여러분, 코치가, 넌 좀 멀었다, 야. 한 6개월 더 해라. 그러면요. 6개월 더 하는 거야. 드럽고 치사하면요. 딴 데 가는 거고. 그죠? 근데 어떤 애는요. 한 3년 했어. 그래도 뭐예요? 여러분, B가 박진영 사단에 들어가서 한 5년인가를 다락방에서 살았대요. 트레이너가 훈련생으로, 연습생으로 있었대잖아. 왜요? 그러니까 박진영 눈에는 아직 안 된 거야. 그럼 입이 이렇게 나오죠. 왜요? 왜 이제 잘할 것 같은데 뭐예요? 근데 그런 게 있대. 능력은 있는데 뭐 또 봐요? 끼가 능력이야. 연예인들한텐. 얼굴. 뭐도 볼까요? 태도를 보는 거예요. 태도. 능력은 되게 있는데 뭐예요? 아직 신뢰가 안 생겨. 얘 키워봤자 뭐예요? 금방 매니지먼트 회사 바뀔 것 같아. 그러면요. 그러면 아예 일찌감치 안 올려요. 왜요? 호랑이 새끼를 왜 키워? 그죠? 1차적인 목표는 체력 관리, 전략, 그거 있지만 그런 건 다 코치가 어떤 매치에 딱 가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시켜요. 중요한 건 뭐죠? 코치가 여러분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야.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보세요. 직장인의 성과 높이기가 뭘 뛰어넘어야 돼요? 직장인들은. 언제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일을 할 때 그거를 먼저 보자. 뭘 보자? 보세요. 제가 핸드폰을 샀어. 핸드폰을 샀는데 내가 아이폰을 샀어. 오케이? 막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아이폰 되게 좋대. 내가 아이폰을 산 목적이 무선 인터넷 하려고. 근데 전화가 잘 돼. 근데 이제 무선 인터넷 하니까 무선 인터넷이 안 돼. 그럼 이거 꼬는 거죠. 그죠?
내가 여러분, 갈증이 되게 나가지고 음료수를 사 먹었어. 근데 미지근해. 그러면 물은 먹었지만 일단 별로죠. 왜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거? 그죠? 그걸 기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언제나 일을 잘하는 사람은 기대치를 뛰어넘는 사람들이야. 성과 자체가 기대치거든. 회사의 기대치가 누구의 기대치죠? 상사의 기대치야. 상사가 기대를 많이 하면 뭐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나에게 기대를 많이 하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어머니가 에이 죽일 놈 에이 왼수 같은 놈 이러면 정말 왼수된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요새는 이런 말 하죠. 아이고 똑똑할 놈, 아이고 출세할 놈, 그죠? 아이고 효도할 놈,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거든요. 왜요? 기대를 주는 거야. 그죠? 여러분 기대를 많이 주면 대부분의 열정이 있고 패기가 있는 사람들은 기대에 부응하려고 들어. 그걸 뭐라고 하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대잖아. 그죠? 야, 이거 되게 잘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하기 때문에, 기대가 뭐예요? 그게 기회인 거야. 기대가 있으니까 기회를 주는 거지.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려. 못 살려면 살리도록 노력하고, 정지가 못하면 살릴 만한 사람이라고 데리고 오던. 그럼 기대가 없으면요. 기대가 없으면 기회가 없어. 기회가 없다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럼 여러분,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일단 기대치를 떨어뜨려 놔. 그죠? 그리고 뭐야? 아, 저 새끼 뭐 하겠어? 그리고 대단한 걸 해봐. 그러면요. 오! 이러겠죠. 근데 여기에 논리적 비약이 있다? 뭐가 있죠? 기대치를 떨어뜨려 놓죠. 그럼 기회를 안 줘. 어차피 뭐예요? 못하기 때문에 기회를 안 줘. 보세요. 성과 창출의 시작은 뭐냐면 뭐부터 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한 회사의 나에 대한 기대가 뭐냐고요. 예를 들어 우리 강신정 씨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해. 근데 상사가 기대치가 뭐냐면 A는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B 마이너를 받았어. 그러면요. 못한 거야. 근데 예를 들어 다른 어떤 분이 강의를 해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아, 저 사람 저거 말아먹지 않을까? 아, 되게 불안하네. 근데 뭐야? B 마이너가 나왔어. 그러면요. 꽤 잘한 거죠. 그죠? 근데 똑같이 B 마이너인 거잖아. 누군가는 기대치가 높았는데 낮게 나오니까 이만큼 실망하는 거고, 누군가는 기대치가 있는데 이만큼 나니까 이만큼 협조하는 거죠. 이 일에 대한 회사의 나에 대한 기대는 뭐냐? 다른 말로 상사가 나한테. 그래서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은 뭐가 크죠? 기대가 크고 그 기대가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해요. 그게 선수는 아니야. 더 큰 기대, 더 큰 기대, 더 큰 기대. 여러분 이명박 씨가 더 큰 기대, 국민들에게 더 큰 기대를 받기 위해 대통령이 된 거 아니야. 이제는 어떤 기대도 하죠? 이명박 씨가 여러분 대통령이 돼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난동을 피워도 여러분 공인이 됐다라는 건 그러면 안 돼. 왜? 그런 기대가 있거든. 그죠? 공인이 되면 여러분 이제 뭐예요? 공인이라는 게 뭐죠? 사람들에게 어떤 표준이 되고, 그죠? 표본이 되는 사람인데, 연예인이 여러분 어디 가서 술 먹고 싸워가지고 파출소 가면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연예인이 되면 욕먹죠. 연예인이 되면 공인이니까, 공인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이. 그죠? 그러니까 공인의 자세라는 거야. 그럼 그거 하기 싫으면요? 공인 안 하면 되잖아. 그죠? 여러분 여러분 막 살인하고 막 방어하던 애가 파출소에서 싸우고 왔어. 그러면 많이 낮은 거죠. 얘. 그죠? 성격 많이 죽었다. 그죠? 자, 보세요. 그럼 성과 기대를 보세요. 타자가 있는데 4번 타자에 대한 감독의 기대는 뭐죠? 홈런이야. 그죠? 홈런을 못 치면요. 못한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얘는 이 마인드 속에 뭐예요? 홈런을 쳐야 된다라는 뭐예요? 자기적 주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되면 뭐예요? 남아서 뭐예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치는 거지. 그걸 선수랑 간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 사람에게 뭐예요? 기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꼴찌 타자에 대한 감독의 기대는 뭐죠? 얘는 안 내보내는 거야. 그죠? 근데 얘가 어떤 기회로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타자들이 다 다쳐가지고 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기회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얘가 홈런을 치면요. 그건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거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 그죠? 차라리 아마 이럴걸? 얘를 세울 거면 그냥 기권하자. 어차피 안 될 거.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쟤 안 될 거. 이거 여러분 뭐라고 해요? 플라시보, 노시보라고 들어봤죠? 이거 약이다? 라고 하면은 사탕을 줘도 낫잖아, 플라시보. 그죠? 그죠?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피그말리온 효과가 뭐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그리스의 한 피그말리온이라는 뭐죠? 대왕인가? 뭔가 있었는데 그 동상을 만들어 놓고 뭐예요? 여자 동상을 만들어 놓고 정말 사랑했죠. 아 정말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아프로디테가 와서 뭐야? 얘를 정말로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그게 피그말리온이야. 내가 정말 그렇게 바라면 뭐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꿈을 오랫동안 꾸면 뭐 그 꿈을 닮아간다라는 얘기도 뭐 있잖아. 플라시보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런 건지 알고 약을 먹고 뭐예요? 난다라는 거죠. 노시보는요? 야, 그거 사탕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거죠. 심리적인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약에는 뭐가 있어요? 다 소화제도 있는 거야. 그냥 플라시보 효과가 있다라는 거, 약을 먹었다라는 거 그 자체. 그죠? 여기 교육에도 여러분 그런 효과가 있어요. 내가 오늘 금요일이잖아. 날씨도 좋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신청한 사람 되게 많았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뭐야?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육을 들었다라는 건 뭘까요? 나름대로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평균 성과 기대치가 뭘까요? 그럼 직장인에게 기대치는 평균 성과 달성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 얘기는 어느 정도의 연봉을 벌어야만 그러니까 성과를 달성한다고 볼 수 있냐 이거야. 자기가 받는 연봉의 3배라고 말을 해요. 내가 3,000을 받으면 9,000을 벌어다 줘야 그 사람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거야. 왜 3배죠? 첫째, 둘째, 3배. 첫 번째, 내가 받을 연봉이 내가 3,000을 받는다면 1,000만 원이 3,000은 내가 받는 연봉이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요? 회사의 이익이야. 여러분, 내가 연봉을 3,000 받는데 회사가 3,000을 벌어. 그러면 뭐하러 걔를 고용해? 똔똔인데. 그럼 나머지 3,000은 뭘까요? 나와 회사의 미래 투자 비용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이건 현상이잖아요, 현상.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회사가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직원을 하나 뽑는다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급여 문제가 아니죠. 얘가 먹고 자고, 책상, 컴퓨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회사의 자산과 투자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서, 내가 정말 3배 정도 벌고 있는가? 3배 못 벌고 있으면 뭐야? 성과 달성 평균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게 좋은 거야. 직원이 5명 있는데 한 사람당 5,000 받아. 500, 1년에 5,000 받아. 그러면 얼마죠? 2억 5천이잖아. 그렇죠? 곱하기 3을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회사가 얼마를 벌어야 돼요? 7억 5천을 벌어야 뭐예요? 회사가 성과 달성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회사가 성과 달성을 할 수 있느냐? 그러고요. 이제 성과 달성을 하려면 뭐부터 봐야 된다고 했죠?
Z부터 봐야 된다고 했잖아. 내가 기획서를 쓰고 보고서를 쓴다고 하면 뭐야? 일단은 쓰다 보니 보고서가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뭘 써야 되는가에 대한 최종본이 머리에 비주얼라이즈 되어야 돼. 내가 이렇게도 되게 쉽대요. 내가 그 일을 제출했을 때 내 상사의 표정이 어떨 것 같냐라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컨설팅 업무를 했을 때 땅도 없어. 이 일을 가지고 딱 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뭐예요? 흡족해야 할 것 같냐라는 거지. 그렇죠? 열심히 하면 흡족하겠죠. 이건 바람인 거고. 흡족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뭐를 하고 뭘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결과물에 대한 3D적 입장이 없어. 되게 2D적 입장이 있어요. 어떤 결과물이 되면 뭐예요? 이거 되게 3D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입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보고 뭐예요? 내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고려를 내가 해야 돼. 그렇죠? 이렇게 관련 부서의 입장은 무엇이며 직속상관의 기대치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많이 하죠. 기획서나 제안서를 쓸 때 쓰다 보니 장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 장수를 잡아놓고 쓰는 거야. 언제나 여러분 뭐 문서를 쓰거나 뭐 할 때도 장수가 잡아있지 않아요? 몇 장을 써야 된다는 게 잡혀져 있는 거야. 왜요? 그게 성과거든. 그 정도 써줘야만 뭐예요? 성과 달성이 된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200장까지 쓸 필요가 있어. 2장이면 될 것 같은데. 그건 뭐죠? 그건 일을 잘 못하는 거죠. 그죠? 일의 성과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야? 클라이언트의 만족으로 결정을 하는 거거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직속 상사의 기대치. 그 다음 뭐야? 이게 제일 중요한. 이걸 잘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더라고. 최종 성과의 비주얼리제이션. 매번 PT를 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요, 빨리 가서 앉고 싶어, 다시. 그죠? 누군가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탠드 박수 하는 걸 기대해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고요? 성과를 달성한 사람은 어떤 느낌이 있죠? 계속 그 성과를 달성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패자는 변명거리를 준비하고 승자는 승리를 준비한대요. 그렇죠? 왜요? 이미 게임을 할 때부터 뭐예요? 질 테니까 뭐라고 말하지? 몸이 안 좋다고 말할까? 그렇죠? 아니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그렇죠? 뭐든 뭐예요? 변명을 늘어놓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도 결정할까요? 투여할 시간과 자원의 양도 비주얼리제이션에서 나오는 거야. 그렇죠? 무턱대고 뭐 하는 거예요? 막 자료조사부터 하고, 막 계획부터 세우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뭐야? 계획의 양과 그것도 뭐야? 최종본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비주얼리제이션을 딱 했는데, 도저히 내가 못해. 이러면요. 협업해야죠.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죠. 그렇죠? 근데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일단 해보지 뭐. 근데 일단 해보는 건 여러분, 그것도 다시 A부터 나오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내가 봤을 때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면 나 혼자 하면 되지만 못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과, 최종.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일을 하든 100%를 100%로 보면 안 되는 거야. 몇 프로를 100%로 봐야 돼요? 130%를 100%로 봐야 돼. 언제나 일을 할 때는요. 금요일까지 일을 제출해야 된다면 130%니까 뭐예요? 30% 빨리 끝내는 거야. 예를 들어 수요일 밤. 그래야 여러분 최종 결과물이 좋아져요. 왜요? 충분히 나중에 하루만은 뭐 하는 걸까요? 충분히 파이널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거든. 언제나 일을 못하는 사람은 뭐죠? 금요일 5시까지 오라고 하면 뭐예요? 5시 반에 끝내기 급급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데드라인을 뭐예요? 진짜 데드라인? 나의 데드라인. 그렇죠? 나의 데드라인은 언제나 30% 먼저 땡겨놓는 거야. 그런 버릇을 들여야만 뭐예요? 언제나 일을 할 때 여유가 있는 거죠. 닥쳐서 일한다고 여러분 대부분 닥쳐서 일을 하는 경우엔 충분히 아웃풋이 뭐예요? 고급스럽게 안 나와요.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왜요? 닥쳐서 일을 하게 되면 성과가 뭐예요? 제출에 포커스해야 된다고. 그죠?
충분히 여러분 맞춤표 검사, 철자 검사 이런 검사가 아니라 뭐예요? 어휴 겨우 해냈다. 그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프로페셔널리즘이 없는 거죠.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거지 일을 해낸 거에 성과를 두면 안 되죠. 자, 그럼 직장인들의 성과 창출을 할 수 있는 7가지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는 5분만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자, 그럼 직장인들의 성과 창출을 위한 7가지 방안을 보면 첫 번째 성과 창출 방안은 뭐냐면 첫째, 뭐가 되고 뭐가 되지 말아야 될까요? 일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일의 뭐가 돼야 되죠?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될까요? 일의 노예가 아닌 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요. 오케이. 어떻게 일을 즐길 수가 있죠? 그렇죠. 일을 어떻게 하면 주도적으로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걸 기획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만들어내면 그건 내가 일을 주도할 수가 있는데 언제나 뭐예요? 일이 떨어지죠. 왜 그럴까요? 일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상사가 시키면 일이고요. 상사가 시켜서 하는 건 보고고 내가 찾아가서 하는 건 제안이죠. 그죠? 그 차이예요. 일단 일의 주인이 되려면 방법은 뭘까요? 첫째, 지기가 아니라 지시받으면 보고지만 먼저 찾아가면 뭐예요? 제안이다. 그죠? 자, 또요. 기획력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죠? 기획력이라는 게 뭐죠?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야. 그죠? 그거를 잘하는 거고 보세요. 성과 창출의 공식이 있죠. 퍼포먼스 포뮬라. 성과는 여러분 뭐 더하기 뭘까요? 뭐 더하기 뭘까요? 성과를 낸다라는 거. 능력이야. 기회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 그죠? 근데 이거를 겹질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기회만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기획자라고 하고요. 실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실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걸 되게 잘하는 거예요. 보통 이걸 누가 하죠? 상관들이에요. 상사들이에요. 왜요? 왜 여러분 기회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죠? 내 뒤에 그 일을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 친구들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죠?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상사들은 뭐예요? 일의 노예가 아닌 일의 주인인 거야. 왜요? 그들이 일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사가 돼간다는 건 일을 주도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 내가 만든 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 여보게, 어이 이정우 씨, 저희 창고에 가서 사다리 좀 갖고 와봐. 예, 알겠습니다. 이건 명령이죠. 그죠? 이건 어때요? 야, 내가 저 2층에 올라가야 되는데 사다리가 필요하거든? 누가 좀 도와주겠나? 그죠? 제가 하겠습니다. 자각이죠. 자각이 되면 뭐가 되죠? 책임을 짓는다고. 누구누구씨, 이거 좀 하세요. 아, 또 걸렸어. 나만 갖고 그래. 근데요. 야, 이번에 회사가, 핀란드에서 뭐를 하는데, 이번에 누가 가가지고 조금 협상을 좀 주도할 수 있겠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자네가 가서 확실하게 철수할 수 있겠어? 믿어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해내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뭐예요? 자기가 말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도 여러분 부모님이 뭐예요? 쟤랑 결혼해라!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야. 그죠? 알았어요, 엄마. 그러다가 그 새끼가 사이코야. 그러면요. 엄마가 쟤랑 결혼해서 저 사이코랑 결혼해서 했잖아. 엄마 책임져. 이러죠. 근데 여러분, 어머님들이 알죠? 사랑해서 결혼한다라는 건 몇 년 못 간다라는 걸. 그래서 뭐예요? 이 결혼 생활이라는 건 내가 걔를 좋아하고 사랑하고가 아니라 뭐예요? 이게 인고야, 인고. 참아내야 돼. 그죠? 참아내려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선택해야지 뭐예요? 참아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해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골라주는 게 아니라 걔가 고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고르는 건 네가 하는 거죠. 왜요? 자각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야 뭐예요? 제가 책임질 거 할 거 아니야. 그래야 프로페셔널해 보이죠.
자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성과 창출의 공식 두 번째.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이라는 거만. 자, 가운데다가 맞추려면 일단 많이 싸봐야 되는 거야. 이게 뭐죠? 많이 싸볼 수 있는 게 뭐죠? 기회 아니에요? 기회는 기회비용이 있는데 그게 상상의 기대치가 많으면 뭐예요?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뭔가를 해야 능력이 쌓이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다고 여러분 도서관에서 공부만 한다고 능력이 쌓이는 건 아니죠. 그죠? 물론 이제 뭐 여러분 시험을 봐도 뭐 많이 틀려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뭐예요? 배우는 거죠. 보세요. 야, 공을 잘못 쳤잖아. 야, 이번에 공이 테니스 치는데, 야, 공이 15cm 벗어났다. 말이 다르거든요. 잘못 쳤잖아.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블레임을 하는 거죠. 그죠? 야, 15cm 벗어났다. 이 얘기는 뭐예요? 15의 다음에 칠 땐 15cm 안으로 치란 말이야. 그죠? 누군가는 블레임을 하고 누군가는 이제 장악하게 만들죠. 그 차이라는 거죠. 자, 일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은 뭘까요? 프로페셔널리즘을 갖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나에게 누군가 기회를 주면 뭐예요? 끝까지 내 끝내 그 기회를 부응한다 이거죠. 그러지 않으면 뭐가 안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다 이거죠. 그죠? 아들이 아닌 이상 뭐예요? 무턱대고 개만 비고 걔를 계속 밀어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에요? 그죠? 다 같이 여러분 공멸할 수는 없잖아요. 자, 두 번째 성과 창출의 방안은 뭐냐면 직급별 일의 양을 배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배분해요? 직원일 때, 중간관리자일 때, 대표일 때. 직원일 때? 직원일 땐 9대1로 사는 거예요. 회사 일이 9, 내 개인 일이 1. 그죠?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이게 집안일이고 이게 회사 일인 애들이 있어. 그죠? 이렇게 여러분 몇 년을 살아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땐 대부분 3년에서 4년이야. 성과를 내려면. 왜요? 여러분 인턴 생활, 친구 중에 여러분 병원 인턴 생활 하는 애들 뭐 이런 애들 있어요? 아는 애들 있어요? 진짜 인턴 하는 애들은요. 의사라는 게 여러분 상당히 프로페셔널한 일이잖아. 그 과정에서도 공부를 엄청 했는데 인턴 생활을 몇 년 동안 뭐예요? 삐삐 차고 살아. 여러분 삐삐가 여러분 의사들이 달고 다녔던 거 아시죠? 그죠? 워낙 여러분 뭐야? 인턴 생활 여러분 한 몇 년 하다 보면 애가 그냥 반쪽 쪼그라든대잖아요. 왜요? 그냥 병원에서 먹고 자는 거야. 그렇게 해야만 의사 하나가 나오거든. 왜 9대1 3년에서 4년일까요? 단기 집중적으로 해야 몸에 배. 똑같은 일을 해도요, 10년 동안 하면 뭐야? 일이 안 밴다고. 그죠? 여러분, 자동차도, 보세요. 자동차 연습 딱 해가지고 자동차 탔죠? 면허증 받았죠? 근데 초반에 자동차를 운전을 되게 많이 안 하면 뭐예요? 까먹어. 그죠? 그러니까 몸에 일이 100개 하나면 뭐가 돼요? 처음엔 막 9대1로 사는 거야. 물론 내가 프로페셔널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일을 뭐 급여 받으려고 살면 굳이 이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떤 분야에서 성과를 내려면 초기엔 이렇게 달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 3년에서 4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일이 익숙해지죠. 그럼 옛날에 9를 해서 했던 걸 뭐예요? 이제는 7을 해도 뭐예요? 성과가 그만큼 나와. 그죠? 이건 뭘까요? 이건 이제 개인사예요, 개인사. 그죠? 애도 크고 뭐 했을 테니까. 그럼 임원이 되면요. 임원이 되면 5대5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몇 대 몇인지 아세요? 계속 9대1이야. 오케이? 계속 9대1이라고요. 계속 9대1로 살아요. 그럼 여러분 누가 이러겠죠? 야, 일벌레냐? 9대1로 살게? 근데 그건 진짜 디멘션이 다른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있을 때보다 회사에 있을 때 일할 때가 더 편해요. 왜요? 나는 일의 노예가 아니고 난 일을 내가 주도하거든. 난 일하는 게 재밌어. 일은 여러분 제 인생의 part of my life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회사에 많이 있나? 집에 많이 있나?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면 9시죠?
아침 9시에 아니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요? 8시에 일어나죠. 그리고 회사 가죠. 집에 몇 시에 와요? 몇 시까지 일해요? 6시에서 7시까지 일하죠. 집에 바로 가요? 뭐 이것도 하다 보면 또 8시에 가겠죠. 그럼 8시에 한 4시간 정도 있는 거잖아. 9시, 10시, 11시, 12시. 그럼 집에 4시간 있는 거잖아. 나머지 시간 다 어디 있어요? 회사에 가 있잖아. 그러니까 회사가 여러분 뭐예요?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다면 인생이 불행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인들은 여러분 잠 안 자잖아. 집에 가면. 왜요? 내일이 올까 두려워서. 그런 적 있죠? 그런 적 있죠? 일요일 되면 막 무섭죠? 왜요? 월요일이, 강신정 씨는 아직도 그래? 아니요, 이제는 없어요. 왜요? 근데 그런 생활에서 벗어났고,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제 나의 일을 하니까 뭐예요? 이제는 은근히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정희정 씨는 쉬려고 일해? 그러면 이제 성과는 그게 안 나오는 거야. 일을 하기 위해 쉬느냐, 쉬려고 일하는 사람 진짜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물론 누가 행복하다, 누가 불행하다, 누가 못났다, 누가 잘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가치관의 문제거든. 일을 하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요, 금요일 날부터 일이 안 잡혀요. 그렇죠? 그리고 일요일 날 저녁이 되면 잠을 안 자요. 막 이런 거야. 이미 월요일이 됐는데 내가 자지 않으면 월요일이 아닌 거잖아. 나도 옛날에 직장 다닐 때 그랬거든. 내가 자야 다음날 있잖아. 그래가지고 막 늦게까지 텔레비를 봐요. 막 2시까지. 왜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그죠? 그리고 자고 내일은요? 잠을 못 자가지고 뭐야? 머리가 징징 아파. 그럼 뭐야? 그게 월요일 증후군이야. 매드 먼데이. 근데 여러분, 일을 잘하려고 쉬는 사람은 어떨까요? 걔는 일요일 날을 보내는 게 달라요. 일요일 날요. 저는 진짜 회사 다닐 때는 절대 그렇게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제 일을 하고 나선 일요일 날은 6시, 일요일 저녁 6시 이후에는 언제나 제 시간을 가졌어요. 왜요? 일주일에 뭘 할지를 6시 이후부터 준비하는 거야. 일요일 오후는 언제나 뭐예요? 그 주에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남들은 뭐예요? 그리고 일요일 날 계획을 세우다 보면 가슴이 설레. 왜요? 월요일 날 할 일들로, 월요일부터 이번 주에 할 일도 뭐예요? 그 일이, 과장님 이거 하라고 했지, 이거 하라고 했지가 아니라 뭐야? 난 이걸 할 거라고. 내가 일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일찍 자요. 그렇죠? 그리고 월요일 날은요. 누군가는 와가지고 커피 마시고 담배 피고 뭐 하다 보면 이제 밥 먹을 때 됐거든? 아직까지도 일을 못 잡고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은요, 월요일 아침 땡 할 때부터 일 시작 들어가죠. 그럼 딱 3시간 차이 나는 거잖아. 그 3시간이 곱하기 몇 년 되면 그게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나오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이 직장을 그만다닐 거 아니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특히 여자분들은 직장 다니기가 너무 싫어서 구원의 줄을 뭘로 보는지 아시죠? 이 직장이라는 이 늪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줄 사람이 누구예요? 결혼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죠? 그걸 결혼으로 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인드가, 저 옛날에 총각일 때, 옛날에 한번 미팅을 해봤는데, 되게 외모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성격도 되게 마음에 들고, 와, 진짜 사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꿈이 뭐예요? 주부래. 그래, 나 헤어졌잖아. 안 만나려고. 왜요? 주부가 꿈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 주부가 된 건 이해가 되겠는데 난 주부가 꿈인 애들은 이해가 안 돼. 그건 현모양처예요.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남자분들 현모양처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요새.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그러더라.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와이프가 빨리 와서 집에 와서 빨리 자야 된대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괴롭힌다고. 오케이? 여러분, 한 사람은 되게 에너지가 많고 한 사람은 되게 에너지가 없으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야? 남편한테 집중하거나 아니면 자식한테 집중하겠죠.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뭐 있죠? 자기의 인생 로드맵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느냐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느냐 안 행복하느냐의 문제야. 일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게 있죠. 그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칼빈이 이런 말을 했죠.
일은 신이 준 나의 사명인 거야. 사람들은 여러분 다들 뭐가 있어요? 주부도 일이죠. 학생도 일이야. 그게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하세요? 학생입니다. 지금 아니에요. 저 뭐 해요? 뭐 하세요? 저 놀아요. 노는 게 일은 아니잖아. 노는 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야? 이 사회에서 정체성이 없는 거야.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나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변호사입니다. 저 의사입니다. 저 사람을 고쳐요. 저 목사예요. 저 목수예요. 저 등짐매요. 그렇죠? 옛날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부터. 소돼지 담는 일은 뭐예요? 백정이 했죠. 그 사람의 일이 그 사람의 신분이고 그 사람의 집안 배경인 거야. 그렇죠? 예전에는 여러분 허준, 사람을 고치는 거를 여러분 그렇게 좋게는 안 봤잖아. 양반들은 뭐야? 글 읽고, 시 짓고, 정치짓하고 이런 거였지. 지금도 여러분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일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건 새로운 신분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거든. 그죠? 그러니까 일을 노동으로 보면은 성과를 창출을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주제에 맞게 보면. 뭐를 배워야 될까요? 협업을 배워야 돼요. 큰 성과를 내려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왜 우리 과장님은 자기가 다 하고 나한테 일을 안 맡기지? 욕심쟁이. 여러분, 왜 안 맡기죠? 네가 못하니까 못 맡기죠. 그리고 물론 과장은 그런 문제가 있어. 일을 뺏길까봐, 그렇죠? 일을 뺏길까봐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 뭐요? 위임하는 걸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과장님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 대리의 문제일까요? 둘 다 문제야. 둘 다 문제인데 누구의 문제가 더 클까요? 대리의 문제가 더 커. 왜요? 과장이 충분히 할 만하면 뭐예요? 일을 주죠. 근데 능력이 있는데 뭐가 없으면 또 일을 안 줘요. 그렇죠? 로열티가 없으면 또 일을 안 줘요. 왜요? 일을 준다라는 건 여러분, 일을 주도하는 사람에겐 기회인 거야. 일을 주도하지 못하는 사람에겐 도똥이고요. 왜 나한테만 부담을 줘? 근데 누군가는 여러분 그 일을 하고 싶어 죽겠거든?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일을 하고 싶어서 죽겠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일을 하고 싶다 하자. 근데 일이 없잖아. 그죠? 자, 또요. 네 번째 성과 창출은 뭘까요? 표면에 보이는 일만 하면 안 돼요. 뭘 해야죠? 그 일의 내면을 봐야 돼. 그게 90%야. 그게 뭘까요? 상사의 기대치. 언제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삼수를 본대요. 그 일을 해내면 파장을 두 파장까지 보는 거야. 어떤 게 영향을 미친다. 그 미래까지 예측을 해보는 거죠. 일을 못하는 사람은 그 일 자체, 애프터 일을 보는 게, 애프터 웍을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비포 웍만 볼 줄 아는 사람 있잖아요. 자, 다섯 번째 성과. 성과 목표를 뭐 해야 될까요? 캐스케이딩 할 줄 알아야 돼요. 캐스케이딩이 뭐죠? 잘라내야만 능력을 집중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 똑같은 일도 부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내면 뭐야? 좀 더 포커스가 잘 되죠. 그걸 바로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캐스케이딩을 할 때는 기준이 있어요. 4개의 기준. 2P, 2C라고 하죠. 사람, 프로세스, 컨텐츠, 내용, 그 다음 뭐요? 소비자, 커스터머가 누구죠? 상사. 누구와 어떤 식으로 무엇을 누구에게 만족을 시킬 거냐고. 그게 바로 2P, 2C라고 말을 해요. 캐스케이딩, 일을 잘게 나눌 땐 사람, 프로세스, 내용, 만족. 이걸 볼 줄 알면은 여러분 뭐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짚고 들어가야 된다를 안다라는 거야. 자, 여섯 번째는요. 인간은 언제 바뀔까요? 인간은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변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할 땐 언제나 데드라인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게 바로 캐스케이딩이야. 이해되세요? 60개월 동안 할 일을 1개월씩으로 데드라인을 지어놓으면 뭐예요? 이 사람이 뭐예요? 이게 단기적 성과가 나온다는 거죠. 단기가 뭉쳐서 장기가 되는 거거든. 왜요? 이렇게 캐스케이딩을 못하면 뭐예요? 막판에 몰려한다는 거죠. 자, 7번째 성과 창출은요? 방안은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잘 될 거야.
그래서 잘 되어야 해. 잘 될 거야. 이런 거죠. 바램, 소망. 그죠? 이런 건 멍해요. 멍. 그죠? 여러분, 그냥 있는다고 잘 되는 건 하나도 없어. 뭘 해야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멍한다고 뭐예요? 멍하고 있는 건 여러분 늙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야. 안 늙어지려면요. 안티에이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그럼 잘 되겠지. 안 되겠지. 뭐 과장님이 알아서 하겠지. 과장님이 알아서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죠? 모든 일은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풋을 하지 않고 뭐예요? 성공을 원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오늘 금요일 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세요? 난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노는 날 일하면 짜릿하지 않아요? 난 되게 그랬는데 노는 날 그러니까 놀 때 놀면요. 그럼 왠지 똔똔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 다 놀 때 놀면 그건 억울해서 노는 거 아니면 뭐예요? 나만 병신 되는 거 아니야? 왜 나만 이러고 있어? 이 좋은 날? 근데 저는 옛날부터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나는 내가 못났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나는 남들보다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머리가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남들보다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난 근데 또 잠을 또 자야 돼. 나는 멍청하고 또 잠을 자야 돌아가.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 내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은 토요일하고 일요일밖에 없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내가 하루에 이틀을 더 쓰면요. 그럼 내가 그 부분을 나는 따라잡는다고 생각 안 했고요. 그 이틀이 망해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그리 멍청한 건 아니더라고. 난 내가 그렇게 좀 멍청한 줄 알았거든요. 잘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평균 정도 되더라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나는 똔똔이라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이게 플러스 계속 알파로 작용을 했더라고. 누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제 제가 수강생이랑 술을 먹었는데 내 나이를 묻더라고. 내 나이를 알려주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젠장 같은 나이인데 난 뭐 했지? 그죠? 여러분 이건 재능의 문제라기보단 능력의 문제보단 기회를 얼마나 승부수에 걸었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건 게 많거든요. 진짜로. 왜요? 이거 쇼당이라고 해요. 쇼부를 보려고 했던 게 많아. 그냥 차근차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세 발자국 밀려난 적도 있고요. 잘못 선택했어요. 근데 잘 돼서 뭐요? 7발자국 앞으로 나갔어. 그럼 뭐요?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간 거야 또요. 그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서 나한테 뭐요? 저는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날 일을 해요. 그죠? 난 지금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토요일 날은 강의가 있고 또 뭐 하다 보니까 일을 하고 일요일 날은 제가 오직 쉬는 날은 일요일 오전밖에 없어요. 네. 근데 누가 이러더라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일 속에서 행복을 찾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내가 남들보다 좀 그죠? 내가 남들보다 한 3년 정도가 늦다. 그러면 그 3년을 내가 똑똑하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공평한 거야. 3년 동안 놀았으면 뭐예요? 예를 들어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멍 때려가지고 뭐예요? 좋은 학교 못 갔다고 쳐? 그러면 이게 벌어진다고. 그죠? 그러면 그만큼 내가 5년이 벌어졌다면 그 5년을 어디서 메꾸겠냐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지만 잘 되는 애들은 규모의 경쟁으로 더 잘 되거든요. 잘 되는 애들은 언제나 더 잘 돼. 안 되는 애들은요. 언제나 더 안 되죠. 그 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들이 놀 때 나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이러더라고요. 정말 성공의 키워드, 성공을 만드는 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아니라 토요일과 일요일과 공휴일이야. 공휴일을 여러분 합치면 거의 얼마 되는지 알죠? 공휴일이 합쳐지면 2주라고? 그렇죠? 여러분 몇십일은 된다고요. 일요일까지 다 합치면. 그게 여러분 남들 일요일날 쉬라고 할 때 뭐야? 나는 이제 그래 나아가는 거야. 저는 옛날에 되게 그렇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 뭐예요? 공부를 안 해서 지금 내가 한다. 그러니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죠. 뭐 굳이 걔를 따라잡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죠? 이 애들 놀 때 뭐예요? 여러분 보면 언제나 그런 것 같아. 바캉스 때 봐요. 차 막히죠. 근데 막 정말 해운대 가면 막 무슨 못 놀아서 한 맺힌 사람처럼 놀잖아. 그쵸? 근데 여러분, 이 노는 거에도 전략이 있다니까? 저는 토요일, 일요일 날은 일을 하고 차라리 놀 때 평일 날 놀아요. 그러니까 노는 거를 경쟁하진 않아. 그쵸? 바캉스 다 하면 뭐예요? 야, 남들 놀러 가니까 우리도 놀러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 논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에버랜드를 가도 어린이날 가면 엄청 막히죠? 근데 평일날 가봐. 그러면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타도 금방 탄다고. 누군가 또 이렇게 야, 그러면 빠글빠글해가지고 뭐 노는 재미도 없잖아. 그쵸? 그렇게 놀고 싶진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로피언들이나 미국인들 노는 거 보세요. 책 읽고 이렇게 자고 놀아. 그죠? 막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관광버스 막 흔들어 가면서 노는 게, 그게 노는 게 아니라 그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논 게. 오늘 놀고 죽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노는 걸 잘 모르는 거야. 그치? 노는 건 여러분 쉬는 거거든. 릴렉스 하는 거지 뭐예요? 막 놀고 갔다 와서 막 과로가지고 몸살 걸리는 애들 있잖아. 놀러 갔다 와서 몸살이 걸려. 그러니 뭐예요? 일도 못하죠. 티도 못 내죠. 티도. 그치? 노는 거에 대한 마인드 시프팅도 되게 필요한 거예요. 좀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성과 창출이라는 걸 기대 안 하면 되는 거야. 지금 오늘의 주제는 뭐죠? 성과, 하이 퍼포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들, 그냥 남들 여러분 뭐예요? 해운대 가서 놀면 남들 맞춰서 놀러 가고 뭐하고 빠글빠글한 데서 그게 진정으로 노는 거라고 본다면 뭐예요? 그건 일반 소시민인 거고. 그쵸? 5번, 베스트 퍼포머가 되기 위한 5가지 전략적 자기개발 방법을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전략적 자기개발. 전략적 자기개발이 뭔지 아세요? 나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 이런 능력이 있다면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전략적 자기개발이야. 만약 능력이 상충된다면 뭐예요? 부딪힌다면 나는 대부분 토사구팽 될걸? 그죠? 왜요? 여러분 내가 나 아래에 있는 애들보다 내랑 능력을 비교된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언제나 뭐예요? 중복이 되다 보면 여러분 뭐가 됐죠? 그냥 효율이 떨어진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 회사 전 직원이 영어를 다 잘해. 영어만 잘해. 그럼 영어학원 차려. 영어학원도 못 차려. 상담하는 애가 없으니까. 마케팅하는 애도 없고. 그죠? 누군가 영어를 되게 잘하면 그냥 영어 강사를 하면 되는 거고 누구는요. 마케팅을 해야 되고 누구는 고객 상담을 해야 되고 누구는요. 청소를 해야 되고 누구는 장비를 갖고 와야 되거든. 그죠? 그게 딱 맞았을 때 팀워크가 되는 거지.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다 공만 쫓아다닌다면 뭐예요? 그건 난장판이죠. 난장판. 전략적 계획 세우기. 일주일의 계획은 언제요? 일요일날 세우는 거야. 이건 여러분 습관이에요. 습관. 저는 일요일날 오후에 계획을 안 세우면 불안하다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나 생활 습관이 일요일날 저녁 되면 모든 걸 이렇게 완료를 하는 쪽이에요. 오래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렇게 다 내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 맞아, 그거야.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요. 오케이? 그러니까, 야, 왜 그러냐가 아니라 뭐예요? 자연스럽게 걔는 그러는 거야. 그리고 언제나 뭐예요?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날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일을. 내가 뭐 굳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사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머치모하이를 원하거든.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그곳의 사람들을 따라잡으려면 나는 지금 토요일, 일요일도 부족해요. 근데 저는 잠은 좀 안 줄이는 편이에요. 왜냐면 멍 때리고 이렇게 그런 거 있죠?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신정씨.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책상에서 자는 거야. 방에 가서 자라고, 잘 거면. 근데 불안하거든. 그러다가 허리도 나가요, 허리도.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일요일 날은 위클리 탑 3를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아. 데일리 3, 위클리 3도 좋아요. 그럼 여러분 3 곱하기 5는
15개씩 해낼 수가 있거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언제나 중요한 일을 먼저 할 수가 있지 급한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자, 계단식으로 삶 살기가 뭐냐면 둥글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계단식으로 사는 게 좋아. 이게 둥글둥글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게 뺑이 돈다, 이게 뺑이 돈다. 나쁘게 말하면 조뺑이라고도 하죠. 들어봤자 조뺑이 신다제. 이게 뺑이야, 뺑이. 네?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계단식으로 사는 거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보세요. 이거야. 이해돼요? 이게 발전이라는 놈이요. 한 단계 올라가면 그다음부터 뭐 되게 지루하게 워밍업 시간이 되게 길어. 이때 사람들은 뭐야? 안 될 거라고 해서 딴 거래요. 근데 누군가는요. 이건 여러분이 이걸 진짜 느끼는 건 영어 공부할 때 이런 거 정말 많이 느껴요. 어느 정도 영어 공부하다 보면 뭐야? 이게 쭉 하이 설수, 하이 너, and you 뭐 이런 거 좀 늘어요. 그러다가 뭐야? 어느 정도 늘면 느는 거 같지가 않잖아. 그죠? 그러다가 사람들을 포기하면요. 하다가 다시 이렇게 이게 다시 조뺑이죠. 그쵸? 영어를 뺑이 도는 거야. 맨날 사이드 바이 사이드. 수학을 보면 정석 집합만 보는 아이들의 특징. 성문 종합 영어는 뭐야? 명사만 보는 아이들의 특징. 근데 쭉 하다가 뭐야? 이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재미도 있고. 말로 하면 불평이에요. 글로 쓰면 제한이고. 오케이? 왜요? 말과 글의 차이가 있거든. 말은 단기적인 거야. 제가 여러분 2분 전에 무슨 말 했어요? 글은 장기. 의외로 왜 우리가 글로 목표 계획을 세우는지 알죠? 글을 쓰면 전체가 보이거든? 그렇죠? 말은요. 말은 순간이잖아. 그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창의성이 많다고 그래요. 순발력이 좋은데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논리력이 좋아. 왜요? 전체를 계속 그러니까 보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글은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자, I자형 인재가 된다 이거 아시죠? 베이직, 기본 능력. 기본 능력이 뭐죠, 여러분? 인재가 가져야 되는 성실, 또요? 열정, 끈기. 근데 이건 경쟁력이 아니야. 그 위에 뭐예요? 자기 분야에 대한 장한 나라 몸의 첼로.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 하면 전 기획이라는 거를 해요. 저희 스페셜티로. 오케이? 그걸 쭉 하다 보면 뭐예요? 제너럴로 만나. 그러면 기회는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이게 네트가 넓으니까 뭐예요? 기회가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경영자는 이게 되게 많은 거야, 이게. 스페셜리스트를 많이 데리고 있어. 그래서 스페셜리스트는 뭐예요? 경영자의 그 일 있죠? 일을 받아서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유난하게 어떤 일을 잘하고 욕심이 많은 애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I자형 인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재가 없어. 방법은 뭐죠? 협업이 있잖아. 이걸 잘하는 사람, 기획자.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건 뭐야? 어떤 전문적인 지식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거, 이거는 뭐야? 실무자들, 실행하는 사람들. 자, 단기간에 성과 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하는 게 되는 거야. 처음부터 단계별로 그리는 게 아니라요. 처음부터 대단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대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알게 돼버려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기회를 잘 안 줘요. 교육의 목적은 단계적으로 해서 알아가는 거지만 비즈니스의 목적은 너를 아는 게 아니라 성과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일단 뭐예요? 큰 목표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중소기업 있다가 조그마한 회사 있다가 중소기업 갔다가 중소기업 있다가 대기업으로 가는 게 왠지 프로세스 같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야. 원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대기업부터 가버리거든.
그죠? 그러면서 뭐야? 최고에서 탑다운 하는 거지, 발음업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뭐예요? 큰 물에서 놀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큰 물에서. 자, 그래서 마지막 7번째는 뭘까요? 이게 뭘까요? 아까 큰 물에서 논다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제일 뭐가 필요해요? 목표가 작은 목표가 아니라 통 큰 목표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은 정의정 씨는 통 큰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이 크게 목표를 세우는 거, 아마 지구를 정복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 100만 명을 죽이면 정복자. 그렇죠? 왜 많은 사람들이 퍼포먼스가 또 약하냐면 현실적인 목표가 있어요. 혹은 가능한 목표. 그렇죠? 근데 여러분, 통 큰 목표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에필로그를 하고 오늘을 마칠게요. 자, 제가 에필로그로, 이걸 뭘 할까? 보통 제가 이제 에필로그로 영상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뭐 성과 창출에 대한 영상도 없고, 한 이야기를 한번, 옛날에 이제 들은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떤 마을이 있었대요. 어떤 마을에 있었는데, 그 마을에 3명의 재봉사가 있었대. 재봉사가 있었는데, 그 재봉사들이 되게 훌륭한 스승님한테 똑같이 배운 애들이야. 근데 우연치 않게 가게를 각각 다른 마을에다가 세우면 됐었는데 뭐예요? 이 얘기 아세요? 각각 세우면 되는데 한 길거리에다가 얘네들이 가게를 마주보고 차린 거야. 그죠? 근데 실력이 다 비슷해. 근데 얘가 고민을 했어요. 가게를 열었는데 간판을 뭐라고 달지? 그 간판을 이렇게 얘가 달았어. 런던에서 가장 훌륭한 재봉집,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뭐요? 우와, 런던에서 정말 잘한대. 그죠? 그리고 와서 했는데, 이 여자가, 얘를 보더니 뭐요? 그럼 나는 가게 이름을 뭘로 짓지? 뭘로 지을까요? 그래서 간판을 이렇게 줬대. 영국에서 가장 훌륭한 재봉집이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와, 여기가 더 잘하나 보다 막 하고 왔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이 못 들겠는 거야. 이 사람은 뭘로 줘야 될까요? 뭘로 줘야 될까요? 지구상에서 제일 잘하는 재봉집이라고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좀 너무 과장되는 것 같잖아. 근데 아들이요, 아빠 고민을 계속 듣다가 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대요.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지으세요. 오케이? 이 거리에서 가장 훌륭한 재봉집이라고. 오케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무리 지구고 세계고 뭐해도 이 거리에서 제일 잘한다고 얘가. 그죠? 가장 뭐예요? 과장이 없으면서도 뭐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 드릴 말씀이 뭘까요? 야, 내 꿈이 뭐 세계에서 나는 여기 있을 놈이 아니야. 그죠? 나는 뭐 더 가서 사업을 할 놈이야. 나는 뭐 할 놈이야.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과장되게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이 지금 놓여있는 데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뭐예요? 지금 이 회사에서 가장 훌륭한 직장 퍼포먼스가 되는 게 뭐예요? 그게 가장 1단계인 거야. 그렇죠? 여러분이 내가 이거조차, 이 회사조차도 여러분 어떤 성과로 올려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말은 거창하다는 거죠. 말은. 자, 이게 내가 이렇게, 여러분 정말 많이 듣거든요. 내가 여기 있을 인물이 아니거든. 자, 내가 이제 밖에 나가서 내가 사업을 왜요? 언제나 여러분 여기서는 못하는 거거든. 그렇죠?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 새요. 그렇죠? 언제나 여러분이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회사, 이 조직에서 어떻게 나와 우리 회사가 하이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게 가장 무식한 것 같지만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위해서 지금 이 회사에서 가장 훌륭한 퍼포머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있고요. 다음 세미나는 뭐냐면 이 아저씨 아시죠? 이 아저씨 누구죠? AFN에서 자주 나오는 아저씨래요. 그죠? 레리 킹. 그죠?
이 사람이 이제 1인으로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고 뉴스 진행하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예전에 대화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보면 상황별로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지금 VOD 듣는 분들 중에 내가 좀 말을 좀 못하는 것 같다, 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것 같다, 그럼 이 레리킹의 대화의 법칙을 읽어보면 뭐 구체적으로 막 이런 말 해라 이런 말 해라, 그러니까 대화에 대한 기본 룰, 그렇죠? 어떻게 하면 프로페셔널하게 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뭐예요, 그렇죠? 인플루언스를 줄 수 있는 말, 어트랙티브를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당대 최고의 입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레디킹에, 지금은 많이 늙었어요. 지금 많이 늙었지만 그 사람이 워낙 포스가 강한 사람이라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대화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도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